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게 보훈인데요. 그래서 보훈은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지방보훈청 김주영 청장 모시고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광주지방보훈청 여러 가지 이제 국가유공자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에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네. 공무원 하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연히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제 공직에 입문을 했는데 보훈처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랐어요. 부처 네. 배치 받기 전에도 이제 부끄러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보훈처에 들어와서 일한 지가 이제 25년이 됐고요. 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게 국민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훈처로 발령을 받으실 때 본인이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배정을 받으신 겁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원을 해서 보훈처에 일하게 됐고요. 잘 모르는 가운데도 지원을 했어요. 그냥 국가보훈처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여러 부처가 있지만 국가란 이름이 붙어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근데 이 국가보훈처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이름 때문에 지원을 했고, 물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성적이 제 점수가 행정고시 점수가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네. 몇 개 부처 중에서 그래도 국가보훈처란 이름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이제 몸담게 되었습니다. 네. 국가라는 이름 때문에 끌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행정고시를 하시게 된 계기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겁니까? 그거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하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소원이셨고 이렇게 고시를 합격해서 네. 어르신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시를 합격해서 좀 남자들이 좀 거기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유교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일이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한번 풀어드리겠다 그런 생각에서 행정고시 시험을 봤고요. 좋은 그 행운이 좀 따라서 합격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공직 생활 좀 하다가 그만둘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아버지의 소원을 한번 풀어드리고 네. 내 갈 길 찾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직생활에 들어왔는데 한 25년 벌써 하게 됐습니다. 예, 참 의미 있는 일, 좋은 일 이런 일을 하시는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 맞습니다.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꼭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한 사무관 5년 차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타 부처도 갈 수가 있었지만 이 보훈이란 업무가 이건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고 네. 이게 내가 우리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나도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중앙부처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이제 2017년에 광주 보훈청장으로 오셨는데, 네, 국가보훈처 본부가 세종시에 있는데 네.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네,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럼 보내신 겁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네, 이곳 생활 어떠셨어요? 제가 지방 생활은 정말 처음 하는 거였는데요. 네. 고향을 떠나서 좀 고향이 서울인데 굉장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냥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네, 네. 여기 사람들이 제가 겪어봤던 타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저한테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음식도 맛있죠? 음식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 만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란 개념이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건데 정말 여기 지역 사람들이 저의 가족처럼 식구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1년 4개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취임하신 이후에 이 광주지방 보훈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했던 의미 있는 일 혹은 변화 이런 게 있으면 좀 이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 그 광주보훈청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하나하나 굉장히
뛰어나고 감성적이고 이런 직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일을 하나 뭐 이 일을 지시해서 그 직원들한테 나중에 결과물을 받고 이렇게 하긴 싫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지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좋은 결과면 칭찬해주고 네. 좀 나쁘면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좀 질책도 좀 하고 이렇게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보훈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우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그게 작년에 처음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식을 주최를 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우리 광주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기념식의 형태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겠네요. 네. 네. 근데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3.1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 60 만세 운동이 세 개가 독립운동의 3대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아쉽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려면 어떻게 할까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저 보훈처 본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가 국가보훈처에서 갖고 와서 기념식을 하자. 국가보훈처가 중앙부처니까. 그리고 이걸 뭐 중계방송도 해서 네. 전국적으로 알리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했고요.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억에 남았던 거는 우리 6.25 참전용사 우리 할아버지들 네. 이제 평균 수명 연령이 88세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혼식도 못 하고 사세요. 옛날에는 뭐 결혼식 같은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정말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이분들 위한 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면 결혼식을 좀 제가 시켜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결혼 식을 안 올리셨던 그런 우리 6.25 참전용사분들을 결혼도 시킬 또 마련해서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보훈이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청장님이 보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한문이지 않습니까? 일단 네, 보훈이 네. 이제 훈자가 이제 공훈할 때 훈자고 보자가 갚을 보자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 네. 뭐 이런 의미인데요. 1차원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고 발전시켰던 이런 많은 우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을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자는 게 바로 보훈입니다. 1차적인 의미로서요. 근데 왜 이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 뭐 여러 가지 2차원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접을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끝까지 보답한다. 이런 의미는 국민들한테는 내가 이 국가란 큰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게 되면 네. 국가가 책임지는구나.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구나. 이런 의식을 느끼게끔 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국가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예전 우리 임진왜란이나 우리 독립운동할 때 의병들이 일어났듯이 국민들이 분연하게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나라사랑 정신이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게 바로 보훈입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유공자들 어떤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일단 뭐 저희 독립운동 쪽에서 보시면 우리 그 의병들이 있으셨어요. 한말 네. 의병이라고 하는 이제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에서도 아주 큰 의병들이 일어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당시 참여했던 의병의 숫자의 60%가 이 지역 출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수님 아까 그 우리 이쪽 지역의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가 뭔가 불의와를 못 참는 네, 그걸 그렇죠. 행동으로 꼭 승화시키는 이런 분들이잖아요. 여기 사시는 대부분의 네. 분들이. 아마 의병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환말 의병의 뭐 의병장들이 많이 여기 계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시정부의 또 요인들이 뭐 김철 선생님을 비롯한 네. 여기 또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참여하신 우리 광주일고 출신의 우리 그 당시 학생 분들 전남여고 네. 많은 이런 분들이 졸업생들이 있었고요. 또 6.25 전쟁 때도 우리 육탄 시병사라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육탄 시병사 중에 5분이 호남 사람이었고요. 또 뭐 4.19, 5.18에 이르기까지 또 민주공자들, 우리 독립, 호국, 민주의 이 3대 가치를 아우르는 많은 유공자들이 우리 호남 지역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네. 예, 이제 국가유공에 관한 또 보훈에 관한 일을 한 2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국가보훈처가 하는 일이 저희 광주지방보훈청이 이쪽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국가유공자 유족들한테 생활 지원을 합니다. 네. 연금서부터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그 지원들 중에 과연 그럼 이분들이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만족을 하실까? 요새 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분들이 만족을 하실까? 과연 그럼 이게 과연 보훈일까? 이분들만 뭐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지.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훈이란 건 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을 위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하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근데 그런 이분들에 대한 공동체를 예우해야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아직도 그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예를 드는 건 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유지되기까지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까?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보훈의 기능입니다. 네. 미국은 많은 전투에 참전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베테랑들을 어떻게 예우했느냐? 그래서 그 예우함으로써 어떻게 좀 더 강한 나라가 됐느냐? 거기에 바로 보훈의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공항 같은데 미국은 보안 검색이 너무 심하니까 줄을 엄청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그 베테랑들이나 이런 배지를 다른 분들이나 모자를 쓴 분들이 맨 뒤에 서 있으면 미국인들은 앞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네. 이게 바로 이제 의식인데요. 보훈 문화고요. 이런 의식과 문화들 그분들을 예우하려는 이런 자발적인 의식이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약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아시죠? 예, 미국에서 잠깐 보니까 그 베테랑 데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비군의 날이죠. 네, 네, 네. 예, 하루 종일 시내에서 축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네. 감사해하고 이런 또 모습을 보면서 참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훈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그 세계 각국의 보훈 제도를 다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보훈 제도가 세계에서 빅5 안에 들어갑니다. 네. 네, 제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네. 그 정도의 보훈 강국입니다. 뭐 연금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 교육, 대부, 주택 지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보훈이란 거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나라도 60년대부터 이제 보훈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아주 미약한 수준이었지만 지금
10대 지금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지금에는 우리 보훈이라는 제도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5번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그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참 힘들다, 가난하게 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부끄럽고 좀 앞으로 책임감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네. 독립유공자는 이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2대가 로 끝나고요. 독립유공은 3대까지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분들이 이제 워낙 오래된 전에 이제 독립운동 하셨다 보니까 3대라고 해봤자 벌써 나이가 한말 때 의병 때 활동하신 그렇죠. 분들은 네. 3대로 해도 벌써 나이가 70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굴해서 포상을 드려봤자 별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런 포상을 못 받으시는 포상을 지금 받으신 분들을 앞으로 많은 그 자자손손을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분야가 있고요. 그런 분야를 저희가 그래서 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했던 게 모든 손자녀들한테 생활지원금을 드리는 지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대까지만,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손자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명만 혜택을 받으셨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자녀의 모든 손자녀를 혜택을 주는 이런 지금 제도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점점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늘 하고 있는 얘기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예.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지 않도록 보훈처는 정말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가 사실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예,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보훈청에서 이제 어떤 또 행사나 계획들을 갖고 네.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횃불 이제 3월 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횃불을 이제 들고 네. 퍼레이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지역에서도 3월 25일 날 광주의 부동교를 중심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그리고 광복절 뭐 이런 우리 독립 관련된 행사를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아주 크게 더 성대하게 열고 또 우리 독립유공자 포상 네. 특히 이쪽 지역에 발굴이 안 된 독립유공자들 특히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비롯한 우리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그런 참여했던 분들을 좀 더 확대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좀 범위를 좀 좁혀서 발굴을 했는데 포상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수의 그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 예정이고 네. 또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이 그 사적지, 그 예를 들면 현장에 가서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굉장히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현재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보훈 가족들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4만여 명 정도 되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가족까지 합쳐서 또 독립유공자분들만 따지면 11,000명 정도가 포상을 받으셔서 네. 그분들에 대한 이제 가족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보훈가족에는 또 우리 제대군인이 있어요. 네. 저희 보훈처가 또 제대군인 지원도 저희가 합니다. 5년 이상 장기 복무하시는 우리 직업군인들을 네. 그리고 전역하신 분들의 취업, 교육, 뭐 대부라든지 이런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 또 우리 보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은 더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 한 10,000명 정도 되시니까 네. 네. 우리 보훈 가족들 뭐 뉴스 가끔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나오시던데 지금 생활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상의를 입으셔서
상일이 있거나 어떤 가족이 죽거나 네. 그러면은 당연히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생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네.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처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요. 생활 수준을 그러니까 보훈처 지원이 있어서 생활 수준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계가 어려우신 아주 극빈자들 계층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매년 생활 수준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등급을 나눕니다. 거기서 10등급에서 10등급 이하 분들한테는 저희가 생활조정수당을 해가지고 별도의 또 우리가 수당이 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액수는 좀 많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보험 가족이니까. 네. 이런 분들 국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훈이라는 거는 보훈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역민들과 사회단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 사회단체와 같이 하는 또 지원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가 굉장히 약하지만 이 보훈으로서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걸 통해서 국가가 지원 못한 부분을 우리가 사회의 다른 공동체의 일원이 또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지원 제도 이제 운영하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지원 제도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가장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일단 연금은 이제 저희가 매달 이제 드린 연금이 있고 가장 제일 좋은 이제 많이 받길 원하시는 게 취업 네, 지원이세요. 그러겠죠. 네. 예를 들면 순직을 하시는 남편이 있다. 그럼 그 미망인은 저희가 가장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요. 이런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 돈을 일방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것보다 내가 일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수입을 얻어서 가족을 부조하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녀까지도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 지역에 뭐 한전이라든 또 좋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취업을 알선해서 그런 데서 근무하시면서 본인이 자부심도 좀 느끼시고 또 우리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는 그런 지원 활동이 아마 우리 많은 보훈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예, 앞으로 광주지방보훈청의 계획과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에 없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먹고 사는데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우리 후손들이 아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이 과거에는 보훈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발전시킨 우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 유족들을 지원하는 건 단지 보훈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리더들 이런 분들이 저희 보훈청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훈청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정신을 이어나가고 가꾸는 일에 같이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보훈청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주 호남 지역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광주보훈청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